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하락했고 다우는 2% 가까이 하락하는 등 이례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주가가 내린 표면적인 이유는 실물 경제의 하락과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입니다. 우선 대표적 매파 세력인 제임스 블라드 의원이 다음 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금리를 5% 이상까지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을 봐야 한다는 얘긴데요. 원래도 이분은 금리 7%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분이기도 하죠. 참고로 이분은 올해부터 FOMC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총재도 아직은 물가가 확실히 잡힌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색다른 의견도 아니고 이분이 맨날 하던 말을 되풀이한 수준에 불과했고요. 참고로 이분 역시 올해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은 그냥 시장 조정의 핑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기존에 원래 자기가 얘기해오던 논조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했고 아무런 새로운 의견도 없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다 올해 FOMC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는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거를 조정의 핑계로 사용한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의 뉴스나 노이즈 따위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그러려는 의도만 있다면 악재든 호재든 무엇이든 뉴스로 삼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 같은 뉴스도 악재로 삼아서 내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뉴스의 99% 이상은 노이즈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감정과 투자를 망치는 최악의 파트너들입니다. 저는 뉴스를 최소한으로 보는 사람일수록 투자를 더 잘한다는 확신에 가까운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뉴스를 찾아다니는 사람 중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파월 의장님이 코로나에 걸리셨다는데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그런 노이즈 중 또 하나 이용된 것이 바로 실물 경제의 침체입니다. 우선 12월 산업 생산이 지난달보다 0.7% 줄었는데 이것은 시장 예상치였던 0.1% 감소보다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 1.3%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3%보다 더 컸는데요. 결국 실질적인 생산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실물 경제 악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곧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에 가까운 신호기 때문이죠. 또한 12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를 기록했는데 이건 역시 실물 경기 악화의 신호였습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소비가 줄면 기업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에는 안 좋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 보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입니다. 실물 경제 지표의 경우 최근에 좋게 나왔던 게 아무것도 없죠. 바로 어제 나왔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이미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 전에 나오던 데이터들도 다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온 산업 생산이 줄어든 것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고 특별히 대단할 것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소매 판매가 줄어든 것은 사실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호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판매가 PC에서 무려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이너스란 것은 곧 PCE 물가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PCE는 연준의 목표 물가 설정에 타깃이 되는 지표죠. CPI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그런 PCE가 더 떨어질 게 확실시 되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정을 필요로 할 때는 그것조차도 악재로 갖다 붙여서 조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물론 시장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시장은 물가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추세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물가는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라 생각하는 중입니다. 반면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는 아직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고 경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어제 오늘 다우가 나스닥보다 안 좋았던 것도 이런 실물 경기 악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당장의 실적이 중요한
가치주들의 주가가 더 많이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시장은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생산자 물가는 지난달보다 1% 넘게 내려서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은 전년 대비 6.2% 상승했고, 근원 생산자 물가 역시 예상치보다 낮은 5.5%가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환호하고도 남았을 정도로 엄청나게 낮은 물가입니다. 그런데도 왜 시장은 별 반응을 안 했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낮아지는 물가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산자 물가가 너무 낮아지는 것을 경기 급냉각의 신호로 받아들여서 경착륙 쪽에 베팅하며 오히려 안 좋게 받아들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핑계입니다. 막상 다시 올릴 시점이 되면 또 조만간 물가가 2% 간다 이러면서 올리는 이유가 되겠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결국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고용이 또 한 번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0시 반 대망의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정말 요즘은 매주 이게 발표될 때마다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오늘도 별로 좋을 거란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매주 예상치보다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강한 고용을 뒷받침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좋아졌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어제 하루의 조정으로 부족할 경우 오늘도 좋은 핑계를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의 움직임 말고 제대로 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규 청구 건수가 아니라 연속 청구 건수를 봐야 하겠습니다. 연속 청구 건수는 고용의 전반적인 추세를 나타내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다 갑자기 감소세로 돌아서며 추세적인 고용 약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야지만 향후 고용 약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연속 청구 건수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일본은행이 장기채 상한을 올리면서 10년간의 통화 완화 정책을 끝내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당분간의 정책을 발표했는데 필요한 만큼 완화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란 것을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걱정했던 엔화 상승과 일본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매도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 소식에 엔화 가치가 급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엔화 대 달러 환율이 순간적으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채권의 가격이 오르며 채권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채권 수익률의 하락은 미국 주식에게는 이득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한때 4% 이상에서 점점 낮아져 이제 3%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걱정했던 일본의 긴축 정책도 없다면 미국 채권의 급매 위험도 사라지면서 향후 추가적인 채권 수익률 하락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특히 나스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권 수익률은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할인율의 중요한 요소이고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미래 가치의 현재 가치 환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로 주가가 형성되는 기술주, 성장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향후 채권 수익률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지켜보는 것도 기술주나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